거예요. 아. 근데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누나는 너무 느려, 막. 다이어트 쪽으로 하려고 네네네. 다이어트구였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네. 저는 10년차 포토그래퍼입니다. 저는 주로 프로필 사진을 위주로 찍고 있어요, 요즘에는. 원래는 10년 되기까지 6년 동안은 어시스턴트 생활을 했었고요. 아, 그 약간 정규 과정 같은 거. 맞아요. 네. 원래 맨 처음 시작한 거는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경력 없이. 우연히 제가 취미로 하던 사진을 보고 누군가 뽑아주셔가지고 들어갔다가 만족을 못하고 메인인 논현동에 있는 그 광고 촬영 스튜디오 가고 싶은 거죠. 약간 연예인 촬영하고 하는 데를.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서 거기서 6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차린 거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아, 혼자서 그럼 약간 자영업, 네, 맞아요.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이 제가 막 일을 하려고 막 하지 않았어도 제가 포토그래퍼인 걸 아니까 사람들이 연락이 계속 왔어요. 뭐 의사 프로필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의사 프로필이 의사 닥터? 맞아요. 아, 제가 병원에 쓸 맞아요. 프로필? 홈페이지용. 아. 그게 제일 많이 찍어요, 요즘에. 근데 그게 의사 프로필하면 뭐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의사분들은 보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진짜 제가 찍으면 10번을 찍어도 가만히 계세요. 근데 연예인은 10번 다 다르잖아요. 아, 네. 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착각착각 막 네, 이렇게. 맞아. 근데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당황했거든요. 가만히 있지. 그래서 이거 당연히 제가 이제 해줘야 되는 거 맞지만 아. 완전 가만히 계시니까. 근데 저도 얘기 안 해주셨으면 네.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런 거 같아요. 사진 맞아요, 찍을 맞아요.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엄청 노하우가 생긴 거죠. 엄청 많이 찍다 보니. 그렇죠. 네, 어떻게 하세요? 표정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게 이제 의사만 찍는 포토그래퍼의 어떤 차별화라면 그런 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지 안다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잘 모르고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좀 이런 네. 것들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즈가 깔끔하고 홈페이지에 잘 맞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저도 혹시 이제 뭐. 네, 당연히.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뭐 러너 프로필? 예. 맞아요. 러너 프로필은 뭐예요? 요즘에 또 완주 기념 해가지고 기록이랑 해가지고 찍으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대회장에서 찍는 거 말고. 아니요, 네, 스튜디오에 와서. 아. 약간 바디 프로필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근데- 이제 싱글렛 입고 이제 러닝복을 입고. 네, 러닝 복장 입고 탁 멋있게 찍은 다음에 밑에 기록 착 받고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뭔가 이제 첫 풀코스를 뛰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딱 그 메달이랑 배번호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찍어놓으면 기념도 되고 좀 좋으니까 일단 그 무엇보다 그걸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찍고 싶었었어요. 제가 프로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저는 원래부터가 저를 찍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찍으려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찍기 전에 테스트를 보잖아요. 저를 놓고 찍었어요, 항상. 워낙 찍히는 걸 좋아서 사진을 시작했던 거라서 바프를 찍으려고 계획했던 게 지금 한 4년 됐거든요. 네. 못 찍었어요. 바프를 준비를 못했으니까. 몸이 완성이 안 돼서. 네네. 근데 러너 프로필이라고 하면 몸이 꼭 준비가 안 돼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찍은 게 저예요. 러너 프로필 처음 찍은 게 저고 지인들 한두 명씩 지금 찍고 있는 단계인데 올리니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막 이제 서브3든 막 기록을 이렇게 PB를 갱신하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이게 또 자랑할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수요가 되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불러오셨는 느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럼 또 다른 뭐 취미 있으세요? 주로 하시는 달리기 말고 사진 작가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 하자면은 좀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상미가 예쁜. 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생각했었어요. 막 앨범 자켓 찍고 싶다라든지. 그러면 지금 그래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저 그냥 그 캐논 OD 마크 4 쓰고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옛날 거를 쓰시더라고요. TV를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풀코스는 2024년 제마 때 첫 풀코스였는데 5시간 8분. 5시간 8분. 네. 6시간이 커트죠? 5시간이 커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 5시간 반인가? 또 제가 들어오고 제가 이제 버스 타고 돌아갈 때 보니까는 도로 통제가 풀려 있더라고요. 그게 한 번 끝이었어요? 풀코스는 그거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네, 그리고 10km는 2023년 제마 그때 10km 59분 56초 간당간당하게 60분 언더 한 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10km 도전을 계속 했었는데 못했어요. 계속 1시간 뭐 1분 3분 약간 이렇게. 어쨌든 서브 1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네. 맞아요. 그러면 뭐 하프는요? 그 전에 막 하프도 중간에 뛰었을 것 같아요. 하프도 있는데 하프는 2시간 16분? 네, 2시간 16분.
포토그래퍼 생활을 하시면서 하루 루틴 같은 거? 응.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촬영이 없을 때는 아침에 일찍 그냥 뛰고 러닝을 그냥 해치워 버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보정을 하든지 뭐 유튜브 제작을 하든지 이런 걸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좀 그런 루틴이 좀 엉망이었는데 이제 좀 적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하루에 5시간은 무조건 집중을 하자. 업무를 하는 시간 5시간은 무조건 그거를 좀 정해놨어요. 어쨌든 프리랜서다 보니까 업무하는 게 조금 이렇게 어떨 때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아침에 막 못 뛰면은 그럼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하고 저녁에 뭐 뛰자 이렇게 하는데 꼭 못 뛰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집중이 더 잘 되면은 더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괜히 그럼 못 하게 돼서 그냥 아침에 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도 계속 바뀌긴 해요. 그래서 저녁에 할 때도 있고. 그럼 어쨌든 지금 달린 지 한 3년? 네, 4년 차? 4년 정도? 네. 되셨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럼 한 달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좀 열심히 뛰기 시작해가지고 4월에는 120 뛰었어요. 120 정도? 오, 그래도 많이 뛰셨네요. 그렇죠? 100 이상 뛰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150 이상은 계속 뛰려고 목표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은 평소에 달릴 때는 뭐 어느 정도 달리세요? 페이스나 거리나? 그냥 혼자 뛸 때는 뭐 5km 뛰고 한 630 정도로 뛰고 있고 따로 뭐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인터벌을 한번 해봐야지. LSD 몇 킬로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따로 하세요? 네네. LSD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일단 15km? 오, 15킬로. 네, 15km 혼자 뛴 적 몇 번 있었고 하프는 맨날 계획하고 하프 뛰어야지 했다가 하프 나가서 15킬로 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네, 그쵸. 15만 뛰고 오고 하프 뛰려면 25킬로 계획하고 나가야 돼. 그런가 봐요, 진짜. 맞아, 목표를 꼭 멀리 잡으면은 이게 안 어려운데 5km만 뛰어야지 하면 5km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150 이상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기록은 어느 정도 목표를 한다? 일단은 제가 10km를 60분 언더도 그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좀 아쉽잖아요. 근데 막 몇 년째 지금 60분 언더만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별론 거예요. 그래서 제가 55분 언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530을 목표로 한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원래 서하마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 브이로그를 1주차, 2주차 해가지고 5주차를 해서 서하마 준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못 해가지고 서하마 때도 1시간 1분이었나? 3분이었나? 그렇게 해와서 아쉽다. 네. 그리고 이제 풀코스는 4시간 30분. 근데 그래도 어쨌든 풀코스를 완주하셨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5시간 9분이면 진짜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건데 진짜 4시간까지는 모르겠는데 4시간 30분 이상 넘어가면 사실 진짜 처절한 레이스거든요. 맞아요. 진짜. 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견디시고 하셨으니까. 가을에 풀코스를 또 나가신다 할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제마 당첨은 돼가지고. 됐어요? 네. 부럽다. 네,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크루에서 다 많이 했는데 3명인가 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같이 할 사람이 있지만은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같이 돼서 우리 제마를 향해 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그쵸. 그냥 다 막 난 제마 안 해. 약간 이러니까 난 약간 나만 파이팅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좀 그런 아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430을 목표로. 네, 이번에 할 수 있겠지? 목표로 한번 해봐야죠. 그럼요. 뭐 계속 지금 120, 150 이렇게 뛰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잘 달리시는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는 PD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제 빠른 분들은 사실 뒷주자의 애환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는 있는데 네. 혼자 뛰고 사람들이 응원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그다음에 물 집을 때 보면은 다 꽉 차 있고 항상 그리고 혼자 짚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가시고 하는데 이제 뒷주자들의 이야기가 사실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대회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뒷주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맞아. 왜냐면 앞주자들은 다 괜찮아. 뭐 밀릴 것도 없고 병목도 별로 없고. 그래서 뒷주자로서의 이 고충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을까요 혹시? 있었죠. 있었죠. 그 제마 때였나?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도 이게 러닝이 좀 붐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대회에 대한 많은 질타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졌어요. 최근에 나간 거 다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마 하프였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계속 없어가지고 제가 물이 계속 없어. 네. 그리고 그 스펀지도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 스펀지를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있는 거 꺼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네. 너무 안타깝다. 네, 근데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저는 물을 너무 묻히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리고 포카리가 늘 없었고, 그러니까 늘 포카리보다 물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카리는 없었던 적이 대회 때마다 몇 번 있었었고,
그래 맞아. 일단은 그게 제일 기본 중에 하나긴 한데 물이 있어야 되고 네. 스펀지 있어야 되는데. 네, 바닥에 있는 거 막 주워서. 그리고 뛰고 있는데 이제 스펀지가 앞에 간 사람들이 막 바닥에 하니까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뛰고 있는데 그걸 치우시는 거죠. 그러면은 더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쵸.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어떨 때 이제 컵이 부족하니까 그냥 페트병 들고 계시면 그거 입으로 이렇게 마시는 거죠. 페트병 이렇게. 그것도 조금 위생적으로 살짝. 그러니까 남은 걸 다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을 먹고 다시 내려놓는다고? 보통 큰 걸로 놓잖아요. 근데 네. 컵이 없는 거죠. 종이컵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들고 있으면은 이거 받아서 입으로 먹고 다시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다시 또 먹고. 네. 이게 모르시는 거죠. 이 뒷주자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빠른 주자는 아닌데 예를 들면 중간이나 조금 요 정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더 그 뒤에는 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 안타깝죠. 그러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그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네. 뒷주자들 가뜩이나 속도도 느린데 2조 막 끝에 조에 시작하니까 네. 더 이게 그냥 뒤로 확 밀려버리는 거죠. 그니까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최근에는 컵도 항상 많이 있었고 그리고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항상. 맞아요. 인력도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네. 맞아요. 요즘 대회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비해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러닝화는 주로 뭐 신으세요? 데일리 러닝화. 데일리는 지금 노바블라스트, 아식스 거. 포. 포 사신 분들이 또 부럽거든? 포를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가 최근인가요? 포가 최근이죠. 그럼 제가 3인 것 같아요. 3. 네, 최근엔 다 실패했어요. 최근에 실패하셨고. 또 뭐 즐겨 신는 거? 아니면 이제 대회 때? 카보나를 처음으로 샀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3. 3. 신어보셨어요? 네, 그거를 동마 때 처음으로 신었어요. 제가 그 사고 한 번도 안 뛰어가지고. 올해 동마 때. 네, 동마 때 뛰고 이번에 서아마 때도 신었는데 제가 카본화를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이 카본화를 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저막 미친 듯이 뛰다가 막 갑자기 막 350으로 뛰신 거네, 그쵸? 까먹었지 아니 400? 막 이래서 진짜 빨라. 네. 우와.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맞나 하다가 한 5km 가서 힘들어가지고 걸었거든요. 그래서 서아마 때 실패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적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매일 뛰고 하면은 뭐 어디 아픈 데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팠어요. 제가 지금 크루 친구들 중에서 몸을 사리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저는 힘들면 멈춰요. 그럼 애들이 아니 더 뛰어 막 이러는데 저는 좀 아픈 것 같아 막 이러고. 부상에 있어서 좀 몸을 잘 사리는 스타일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뛸 수 있다고 저한테 막 하는데 제가 빨리 뛰다가도 막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속도를 다시 줄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라서 전 근 한 2년 동안은 어디 부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네. 물론 런레꾸님은 욕심 때문은 아니었다고 해도 어쨌든 네. 너무 과도한 그런 욕심만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도 진짜 부상에서는 많이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발톱이 까매지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안84님 갔던 거기 양재에 있는 러너스 클럽 갔었거든요. 발 측정하는 거를.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신발도 사이즈를 엄청 크게 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발가락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아서 2년 동안은 없었는데 그 전에 시작할 때는 그냥 집에 있는 러닝화로 시작하잖아요, 보통. 네네네. 근데 그게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했던 거예요. 근데 그쵸.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신으니까 뛰면서도 막 불편한데 그냥 이게 원래 내가 못 뛰니까 그렇겠지 이러고 막 그렇죠. 뛰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종아리 옆에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다 아팠어요. 다. 처음에는 다 그러죠. 처음에. 네. 근데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장벽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달리기가. 처음에 못 모르고 뛰었더니 뭐 자꾸 어디가 아파, 무릎이 아파. 그래서 달리기 무릎에 안 좋네 확실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고. 맞아요. 그때 그치? 이제 그렇게 하고 3개월을 아예 안 뛰었더니 다 나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게 너무 싫으니까 안 아프려고 몸을 이렇게 많이 혹사시키지 않고. 뛰셨다고. 그리고 신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맞는 신발. 신발 중요하죠. 신발이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에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겪어보고 신어보고 실패. 이 신발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겪어보면서 딱 자기한테 맞는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생겨야 맞아. 결국엔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러닝을 계속 꾸준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아니면 좀 다른 취미, 다른 운동도 좀 해보고 싶다. 골프, 뭐 테니스.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제가 러닝 시작할 때 배드민턴을 같이 시작했었어요. 네. 두 개를 똑같이 시작했는데 배드민턴도 되게 재밌어서 잘 나가고 레슨도 받았었는데 배드민턴은 진짜 막 엄청 이렇게 날렵한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안 그 맞아. 실제로 그 같이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안 맞다 그랬어요. 누나는 너무 느려 막 그리고 막 콕을 주우러 안 간대요. 저보고. 공 지구술 안 네, 한다고. 콕을 이렇게 그게 주우러. 운동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파트너랑 같이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 주우니까 그냥 왜 움직이질 않냐. 그래서 그때 약간 나랑 안 맞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 4명이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못하면 너무 민폐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러닝에 좀 더 힘을 싣다 보니 이제 멀어지면서 나는 러닝이 딱 나한테 맞다.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느려도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렇죠.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되고. 나만의 목표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배드민턴은 느는지 많은지도 잘 모르겠고. 런 랭꾸는 뭐예요? 별명이 효랭꾸인데 제 이름이 효정이라서 뭐 효랭이, 효댕이, 효발이 이렇게 막 귀엽게, 부르다가 귀엽게. 하다가 이제 그냥 꾸를 붙여서 효랭꾸가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옛날에 재밌는 회사였어가지고 닉네임 불렀었는데 그때도 효랭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관련된 모든 사람은 저를 효랭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 스튜디오 이름도 효랭꾸 스튜디오거든요. 진짜? 네, 그냥 저는 이게 저니까 효랭꾸라는 게.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반대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효랭꾸 스튜디오라고 하면 좀 너무 장난스럽다 그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고, 그래서 유튜브도 원래 그 런랭꾸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효랭꾸 TV인데 그렇게 이제 온통 다 효랭꾸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가 러닝 유튜브를 개설하다 보니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다이어트 쪽으로 하려고. 네네네. 다이어트였는데 근데 너무 이제 이름 입에도 안 붙고 뭐 정체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런랭꾸로. 그랬더니 갑자기 좀 이렇게 좋더라고요. 반응이 좀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부르기도 좋고 나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응원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든 누구든 알아보고 부르려고 하는데 입에 좀 붙어야 맞아요. 부르기가 좋잖아요. 맞아요. 런랭꾸 화이팅!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달리기가 좀 런랭꾸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한테는 달리기가 이런 의미다. 달릴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잖아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막 스스로 너 이것도 못해 말하면서 너 이거 못하면은 너 일에서도 마찬가지야 막 이러면서 너 일도 이렇게 끈기 없이 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단련시키는 용도로. 네. 하긴 5시간 뛰었으면은 진짜 엄청 단련이 되게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도 약간 이제 걷기도 걸었는데 걷다가도 계속 이렇게 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네. 그럼 뛸 때 계속 멈추려고 할 때마다 최선을 다 해야지. 막 달리기에서도 이렇게 하면 일에서도 이렇게 밖에 못 할 거야. 막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 하신다니까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달리기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킬로미터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어요. 맞아요. 그쵸. 네, 적당히 뭐 어느 정도를 뛰는지 모르니까 그때 다른 크루였었는데 그때 10km 벙이 열렸는데 제가 그걸 한 거예요. 10km 뭐? 네, 그냥 뭐 10km인데 한강 뛴다는 거. 그래서 한강 재밌겠다 이러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막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뛰어보셨어요? 이러고 처음 뛰는데요? 이러니까 근데 여기를? 막 근데 결국은 그때 막 걷고 뛰고 그리고 막 그때는 러닝 벨트 이런 거 몰라가지고 무슨 힙색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가방 같은 거. 그러니까 물어봤지. 네. 거기에 막 겉옷도 들고 오고 옷도 막 이상한 막 트레이닝 입고 오니까 애들이 그 다 가방 들어주고 옷 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걷고 뛰어서 완주는 했어요. 10km를. 그래갖고 근데 그때 그 같이 옆에서 뛰어준 그 당시 크루장이 엄청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처음 나가서 10km를 어쨌든 완주를 시켰다는 게 그분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근데 또 그렇게 완주를 하고 또 고맙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모든 분위기가 전 되게 좋았어요. 파이팅 넘치는 그 분위기가. 막 그리고 걷기 했는데도 막 잘했다고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뒤로 매일 뛰었어요. 매일 그 모든 그 러닝 나가고 했는데 걔가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은 친한 동생인데 걔가 막 항상 같이 뛰어주면서 걔는 엄청 잘 뛰는데 맨날 저 막 걷기하고 막 포기하려고 하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막 좋은 말을 진짜 많이 해줘서 제가 그 속으로 막 그런 생각했어요. 여긴 돈도 안 내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거의 걔 덕분에 러닝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좋아서 그런 마인드가 좋아서. 그래서 뭐 고맙다 뭐 이런 거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언어야 고맙다.
런랭꾸님의 한 뭐 5년 뒤, 10년 뒤, 이제 뭐 40대 네. 이럴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신지. 당연히 뭐 그때는 결혼도 하셨을 거고.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뭐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이제 결혼도 했겠지, 애도 있겠지 이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간다면. 그죠. 5년 뒤, 10년 뒤 시작했을 때 유튜브도 구독자 1만이 넘고 뭐 스튜디오도 더 대박이 나서 진짜 내 스튜디오도 차려가지고 막 더 커지고 뭐 러닝 기록도 선포하고 막 이렇게 막 더 잘하는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만약에 아니더라도 그 과정이 다 즐겁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너무 좋네요. 만약에 뭐 결혼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 과정들이 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냥 거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소소하더라도. 혹시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아, 네, 제가 아까 다른 크루 모임장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갑자기 좀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모임 크루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네, 저희 러너술 하이에도 모임장이 진짜 열정이 대박이에요. 안양에서는 진짜 유명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고 실력도 진짜 출중한,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그래서 우리 안양 만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안양 만두가 그 크루장님 닉네임이에요? 네, 석현이라고. 네, 네네네. 석현이. 그 석현이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막 혼자 못하는 훈련들 같은 거, 오르막 훈련 같은 거를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막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네, 많이 도와줬어가지고 고마웠죠. 석현이 덕분에 거의 풀코스를 완주했다고 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런랭꾸님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특별한 만남으로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뭐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가시죠.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